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4강이네요. 자, 오늘은 벌써 부사부터 이제 문장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서 페이지 109페이지 되는 건데, 자, 부사편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조금 어렵죠, 발음적으로.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periodically, periodically, periodically. 자, 이게 periodically 뭐 이 단어인데, 자,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부사라는 거는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어휘적인 측면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건데, 어휘적인 측면에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을 우리가 다음 강의에 또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부사적 어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동사를 수식하는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사가 나오면은 동사를 조금 자꾸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서 동사와 부사와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어휘 쪽으로 들어가보면 periodically 이렇게 나와서 보통 ly가 들어가면 부사적 형태로 끝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periodical이라는 단어인데 뭐를 먼저 생각하시면 편해요? periodical, 요걸 먼저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럼 이제 부사니까 뭐 하게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문장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periodic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또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이제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명사로도 뭐 정기간행문 뭐 이런 명사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이 기간적인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AL을 붙여서 끝나면은 여기 이제 명사 형태로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monthly라든지, 그죠? 오케이. monthly라든지, 내지 뭐 weekly라든지, 그죠? 오케이. 뭐 이런 형태들도 전부 다 뭐 annual이라든지, 그죠? A-N-N-U-A-R, 그죠? annual. 스펠이 좀 이상하네요. 자, annual. 자,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래서 monthly, weekly, annual,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오케이, annually도 포함해서 이런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명사적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런 거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요게 있어요. biannual 이란 단어하고 밑에야 biennial 요런 단어가 있어요. 요런 단어 있는데, 요 단어는 part 7 쪽에서 곧잘 출제가 되는 어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횟수 같은 거 있죠. 뭐 이 이벤트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 등, 아니면은 이 이벤트가 뭐 이 회의가 얼마나 좀 자주 열린다는 등, 출판물이 얼마나 자주 출판되냐는 등 횟수적인 형태가 이제 결합돼서 출제되는 문제인데, 자, 이 biannual이라는 것은 이제 by가 둘이에요, 둘. 그죠? 그래서 annual이 1년이니까 1년을 둘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6개월마다죠, 그죠? 6개월마다 이런 식이고, biannual 요거는요, by가 둘이죠. annual이 이제 건너뛰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건너뛰는 거니까 이거는 2년마다, 그죠? 2년마다.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년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한 해 걸러 한 해씩, 그죠? 한 년 걸러 한 년, 뭐 이런 얘기인데, 한 해 걸러 한 해,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paraphras가 되냐면은, 일단은 보시면, 발음도 좀 많이 중요하겠죠. biannual, biennial. 뭐라고요? biannual, biennial. 뭐라고요? biannual, biennial.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뭐라고요? biannual, biennial. 좀 차이가 있죠? annual, annual.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꾸 따라해봐야 돼. 귀찮다고 biennial, biennial 이러지 말고 함께해요. 정성을 당해서.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게 2년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분들 every 2 years 이렇게 쓰면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every 2 years 이렇게 안 나오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은 요게 잠깐만, 이거 조금 위치를 조금 올려볼게요. 제가 요거를 every 2 years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 아니면 every other year 이렇게. every other year라는 건 뭐야? 한 해 건너 한 번씩이라니까, 그죠? 결국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된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요런 표현들로서 바꿔칠 수 있는 것이 이제 biennial 요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표현들도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지 시험 문제 part 7 같은 거 나올 때도 본문에서는 뭐를 주고 every 2 years나 by 요런 every other year 요걸 갖다 이제 형태로 주고, 본문에서 정답으로는 뭐야? biennial 요 단어를 이제 정답으로 찾게 하는 문제, 요런 유형들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꼭 좀 담아 놓으셔야 할 편이겠고, 이건 뭐 간단하죠. 6개월마다 뭐겠어요? every 6 months 그죠? 6개월마다, 혹은 twice a year죠, 그죠?
twice a year.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고급 단어까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monthly, weekly, annual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정리해 놓으시고 요 꽤 어렵지만 시험에 곧잘 출제되는 빈도수가 있는 형태니까 암기 좀 해 놓으십사 하는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repeatedly, Repeatedly. repeatedly, 좀 repeatedly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음가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영국시가 미국시의 차이라고 거듭 말씀드렸고요. 자,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야? repeated라는 단어가 반복되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repeated라는 형태를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형용사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만 붙이면 돼요? ly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제 부사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repeated라는 단어가 constant하고 continuous하고 continual하고 해가 제가 쭉 한번 정리 한번 했었었는데 이건 뭐랑 동의어라고 했었어요? constant가 아니라 continual 부사 형태니까 continually 이렇게 쓰신 거죠. 그죠? 그래서 continually는 뭐야? 반복해서. 그 다음에 constantly는 뭐라 했어? unchanged 변하지 않게. continuously가 without a break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형용사 편에서 한번 했던 표현들입니다. 머릿속에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확인들 해 놓으시고요. 꼭 좀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할. 그러니까 부사는 기본적으로요. 자꾸 부사에 매달려서 자꾸 부사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번역을 하다 보면 다 비슷해 보여.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되지 않도록 부사는 자꾸 발음과 동사 형태를 자꾸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와 자꾸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시죠. 자, respectfully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respectfully, Respectfully. respectfully,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respectfully죠. 그죠? 오케이. 자, 요 단어인데 일단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 형태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했죠? respectful까지 해서요. 요 단어까지 해서. 자, respectful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손하게, 정중하게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공손하게, 정중하게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ly가 붙어서 이제 부사 형태가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누구누구 올림, 뭐 누구누구 배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글씨 쓸 때 높은 손 윗 사람들에게 쓸 때는 이렇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요게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respectfully 이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정중하게, 공손하게 이런 의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자 respectfully라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가 respect 그 다음에가 tive라는 단어 있었었죠. 물론 이제 부산에 ly에 붙이면 되겠지만 자 respective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 단어니까 특별히 암기 잘 해놓으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뭐라고 했었더라 이게 제각기 각각의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ly에 붙여서 respectively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었어요. 제각각 뭐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거겠고 자 또 다른 단어 하나 뭐 있었더라 여러분들 respectable이를 썼다는 거죠. respectable. 그래서 요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존경할 수 있는, 그죠? 오케이. 뭐,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respectable man, respectable person.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존경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중요해서 한 번 더 반복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발음이 조금 어렵죠? 한번 들어보실게요. enthusiastically, Enthusiastically. enthusiastically,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발음 자체가 조금 어렵고 어휘 자체가 조금 모여서 좀 나오는 형태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가 다음 단어도 한번 들어보시죠. strategically, Strategically. strategically, 이 strategy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계속해서 쭉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 strategy에서 strategic 내지는 뭐 strategicall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형태 변화가 쭉 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 유사어휘로 이 tactic이라는 단어 있어요. tactics. 그래서 이게 전략, 군사적 전략, 무슨 전략, 전술 뭐 이런 의미인데 이 strategy라는 단어처럼 그죠?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요것도 strategy도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IS, OS를 붙일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거든요. 셀 수 있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건데 이 tactic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A-tactic, tactics. 그래서 OS를 붙일 수 있는 형태긴 하니까 여러분들 전략, 전술, 동의어들 꼭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머릿속에 꼭 좀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꼭꼭꼭 담아 놓으셔야 할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겠고요. 유사 어휘 위주로 정리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별표 2개. 빙고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보실게요. exclusively, Exclusively. Exclusively. 자, exclusively라는 단어인데 일단은 요 단어도 뭐 모든 형태는 뭐해서 형용사로부터 자꾸 유추해보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 일단은 ly를 빼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exclusive. 보통 이 단어 보면 머릿속에 못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보통 우리가 include, exclude 이것 떠올릴 거 아니야. 그죠? include, exclude. 보통 그래서 이런 뭐야? 포함하다, 제외시키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야. 그죠? 오케이. 자, 요런 단어들도 알고 계신 건데 요거의 이제 형용사 형태가 이제 exclusive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보통 이제 배타적인, 그렇죠? 오케이. 제외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야. 자, 요런 형태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물론 이제 ly 붙이면 여기다가 뭐 그죠? 뭐 부사적 형태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xclusive라는 단어가 배타적인, 제외하는 뭐 이런 형용사적 의미이긴 한데 자꾸 배타적이고 자꾸 골라대나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뭐야? 자꾸 밀어내고 배타하게 되고 부정적인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또 자꾸 골라내고 하다 보면 또 어떤 의미가 남을 수 있어요? 최고급의, 그죠? 내지는 뭐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내지는 뭐 특별한, 특권의 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혹은 여러분들 뭐야? 또 단독적인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의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걸 꼭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와의 독점 계약을 맺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뭐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exclusive contract을 맺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점 계약 이렇게 할 때도 exclusive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exclusively라는 단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적으로 써서 굉장히 독점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배타적인, 제외하는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단독적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하고 최고급형의 뭐 이런 부사적 형태 혹은 형용사적 형태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이제 왕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왕따. 그래서 여러분들 막 따돌리고 막 이러는 건데 왕따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뭐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왕따 시키진 않잖아. 보통 두 가지 종류잖아. 진짜 뭐 가까이 하기에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 사람도 왕따를 시키겠지만 정말로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을 때 사람들 이렇게 쫙 이렇게 모아놓고 내 주변에 사람 모아놓고 쟤는 뭐 어쩌면 이렇게 하고 막 따시키잖아. 그치? 그러니까 exclusive라는 단어가 제외하고 배타적이고 이런 부분적으로 나쁜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다 뛰어난 고급형의 최고급의 혹은 단독적인 독단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저도 굉장히 좀 조금 외로웠어요. 따당하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따당했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요.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이렇게 좀 따당하고요. 힘든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혼자 좋아하잖아요. 그럼 따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해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은 굉장히 참 우리 PD님은 어떻게 PD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자, EBS 좋은 방송국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어디시냐면요. 우리가 exclusive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 단어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necessarily, Necessarily. Necessarily. necessarily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뭐 필요하게 뭐 반드시 뭐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이렇게 not necessarily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 형태로서 많이 출제가 되죠. 다른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만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단어가 조금 어렵죠? 자, 한번 신중하게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이시고요. unbearably, Unbearably. Unbearably. 그렇죠. unbearably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원래 이제 bear란 단어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unbearably 이런 단어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일단은 제일 많이 아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bear. 그러니까 뭐야? 고음 이거. 중딩 단어 시험 보냐? 그죠? bear, 고음 뭐 이런 거. 오케이. 자, 고음 말고 이 bear란 단어가 여러분들 동사적으로 쓰면 뭐야? 참다,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죠? 참다, 견디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참다,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뭐를 얘가 뭡니까 이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인식시키다 내지는 뭐 글자화시키거나 형상화시키는 거 있죠. 요런 의미도 있어요. 형상화시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something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이 있어요. 오케이. 자, the product 제품이 있는데 the products가 뭐라고 돼 있어요? It's not bearing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요. 뭐가요? 뭐 company's logo가 써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뭐 배송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 bear란 단어가 인식하다, 형상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bearing 같은 것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또 베어링 그래서 뭐 구슬 뭐 이런 것도 한다? 야, 베어링 좀 갈아줘야 돼. 뭐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자, 그래서 bearing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요거 뭐 구슬 뭐 이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토익에서는 보통 이 bear란 단어가 뭐 참다 견디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뭐뭐를 인식시키다든지 형상화시킨다든지 뭐 각인시키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 뭐 bearable 그래서 unbearable이니까 뭐야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단어가 조금 이런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조금은 어려운 단어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니까요. 자, 발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Especially. especially, especially, 좋습니다. especially 하고 나 있는데 뭐 especially 모르시는 분 없죠. 오케이. especially 그죠? especially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specially라는 단어가 있죠. specially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particularly 뭐 이런 단어가 있죠. particularly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 이 particularly는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이런 얘기야. 그죠? 특별하게 그래서 뭡니까? particularly 같은 것은 특별하게 해서 어떤 같은 형태 중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뽑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중국 음식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짜장, 짬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 이거 이제 particularly 뭐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고 이 specially와 같은 단어 같은 것들은 보통 specially 같은 것들은 어떤 뭐 특별한 뭐랄까 뭐 용무라든지 특별한 용건이라든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디자인되었다라든지 이렇게 specially designed 뭐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디자인되었다든지 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떠한 일이라든지 어떠한 사항이라든지 조건 따위가 굉장히 특별하다랄 때 쓰는 표현이 이제 specially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뭐 special 그 다음에가 이 specially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좀 뛰어나게 그죠? 뛰어나게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휘적 차이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많이 출제돼서 이렇게 확인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꼭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요 정도의 어떤 뉘앙스적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가 그 밑에 있는 발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일단 Occasionally. occasionally, occasionally, 자, 좋습니다. 그래서 occasionally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빈도부사의 형태로서 문장이 좀 출제가 되는 형태들인데 자, 이 occasionally라는 것은 occasionally가요. 그 다음에가 요게 frequently라는 단어하고 이제 그죠? 요런 단어하고 이제 이게 좀 비교 분석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occasionally도 뭐야 뭐 가끔씩 이런 얘기고 뭐 frequently도 이제 뭐 자주 빈번하게 뭐 이런 얘기인데 보통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굉장히 뜨문뜨문하게 빈번하게 하는 거야. 얘는 뭐냐면은 일정한 기간이나 일정한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계속하는 거야. 이게 frequently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때 그냥 몰아치기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몰아치기 공부는 뭐 여러분들 frequently study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부정기적이지만 뜨문뜨문하게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occasionally.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적 차이로 보실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부사라고 해요? 횟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빈도부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빈도부사. 그래서 빈도부사는 일반적으로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일반 동사
앞쪽에 나오는 게 보편적인 형태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always라든지 그죠? 오케이 또 frequently라든지 또 뭐 often이라든지 그죠? 오케이 요것도 발음이 often 이렇게만 발음하는 게 아니라 often 그래서 미국식 쪽은 영국식 쪽에서는 또 이 T 사운드를 살리기 때문에 often 이런 식으로 해서 T 사운드를 살려서 발음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알고 있는 빈도부사들이 꽤 계실 테니까 그래서 빈도부사는 일반적인 위치가 비동사, 조동사 뒤 혹은 일반 동사 앞자리 요 사이에 나오는 게 보편적인 자리매김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 싸움할 때는 요 자리에다 끼우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도 빈도부사가 조금씩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영향력을 자꾸 잃어가서 문법성에서는 자꾸 좀 파괴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보편적입니다. 제가 빈도부사는 다음번에 강의해 드릴 때 조금 더 깊숙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어휘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할 게 많기 때문에 빈도부사는 이 정도로만 해서 빈도부사는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고 occasionally와 frequently의 차이점은 그런 어떠한 시기와 기간의 반복적인 형태에 따라서 구별되어진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ccasionally까지 한번 들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가 다음 단어가 reasonably라는 단어죠. 그래서 reasonably라는 단어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이거? reasonable pri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price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했어요? OS를 써줘야 되는 명사인데 S가 없으니까 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 reasonable price. 그래서 이성적인 가격 그러지 말고 적정한 가격, 타당한 가격, 그죠? 적절한 가격 이렇게 보시는 건데 워낙 좋아한다고 그랬죠. reasonable price. 요거를 너무나 좋아해서 전사 뭐 집어넣는다 그랬었어요? 제가 at 집어넣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at a reasonable price. 뭐라고요? at a reasonable price. 그래서 머릿속에 꼭 좀 집어 넣으셔야 되는 표현인데 이 reasonable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하고 빈번하게 계속 나와서 어떻게까지 나온다 그랬었어요? 제가 reasonably. 그래서 reasonably priced 명사 이렇게 해서 부사 어휘인 reasonably를 뽑아내게 할 정도로 토익에서 집착을 보이는 어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 조건 해주시고 기억 좀 꼭 좀 해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 꼭 좀 정리해 놓으시고 확인해달라 그랬습니다. 싼 가격이라고 쓰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발음 한번 들어보시죠. mutually, Mutually. mutually, 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mutually,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래서 mutual fund, 이런 형용사와 명사가 붙어 다니는 케이스도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보시죠. consistently, Consistently. consistently, 자, 그 다음에가 consistently,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자, 여러분이랑 저랑 이제 어원 공부 잠깐만 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 con이란 단어는 이제 함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con도 좋고, com도 좋고, co도 좋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뭐예요, 여러분들? 함께, together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적인 형태예요. 이게 consistent라는 얘기가 꾸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부사 형태를 좀 설명하기 좀 뭐하니까 좀 제껴놓고. 그래서 함께 꾸준히 가는 거니까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뭐 이런 표현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contention 이런 단어 있어요. contention 이런 단어 있어. 여러분들 왜 tent가 이런 뭐야? be tend to 그래서 뭐 할 의향이 있다, 의도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뭐 하는 거야? 의도해서 가는 거니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같은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뭐야? 경쟁, competition 뭐 이런 얘기야. 이 competition도 마찬가지야. competition도 마찬가지로 P-T-I-T-I-Y 그죠? competitio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께 다투는 거야. 그래서 competition 그래서 경쟁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요 단어가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데 이거 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 단어가 contingency 혹은 contingency 혹은 contingence 형용사로 가볼까요? contingent 이런 식으로 해서 contingent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많이들 모르시는 단어인데 의외로 모르시는데 이게 의외로 시험에서는 곧잘 나와요. 곧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할 단어인데 이게 함께 뭐 하는 거야? 이게 gent 끝에가 ent를 끝나는 건 보통 이제 형용사적 형태거든요. 그래서 contingent라는 단어는 이 tint라는 단어는 게 이게 ting이라는 단어 있죠. ting 이런 단어. 이 t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뭐냐면은 요거는 의미적으로 볼 때 터치라는 표현이야. 뭔가를
뭔가를 좀 건들다라는 얘기니까 함께 건드려내는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요거만 뭔가를 하려고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것도 자꾸 건들게 돼. 그러니까 우연하게 뭔가가 일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함께 워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함께 하게 되니까 뭐 여러분들 부가적인 거고 부수적인 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우연하게 다른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또 뭐냐면은 어떤 조건적으로 뭔가가 자꾸 생각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가 또 뭐 부수적인 건 했고요. 그 다음에가 확실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 contingent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contingent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아까 쓰려다 말았는데 contingency도 좋고요. cy도 좋고요. 미국식과 영국식의 차이인데 contingency라는 단어가 부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건부 사항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명사적 형태까지 갖고 나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ontingency 이 단어도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한다는데 con, co 전반적으로 함께 의미를 갖고 나서 쭉쭉쭉쭉 상황 연결시키는 어휘들인데 같이 좀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단어까지 건드려 봤는데 어원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이런 형태들도 정리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뭐 단어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많이들 보셨던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별표 2개 빙고 들어가 보시면 conveniently라는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something is 뭔가가 편리하게 located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에 이거는 conveniently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agreeably 이렇게 집어넣으면 동의해서 위치해 있다고 말이야. 원래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agreeable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동의하니까 뭐야? 뭐 활기차고 기분 좋고 유쾌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쾌하게 정해졌다 이런 것보다도 A도 동의하고 B도 동의하고 C도 동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결과적으로 위치해 있다. 어디에 자리하게 됐다. 그래서 agreeably located 이 형태도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서 be agreeably located 이 형태도 묶어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텐데 어려워요. 부사가 오히려 문법적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좋은 표현들, 시험에 나왔던 기출 표현들을 한 번씩 꼭꼭 정리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promptly라는 단어인데 자, 요 단어는요. 별표 3개짜리죠. 빙고. 좋습니다. 머릿속에 꾹꾹꾹 담아 놓으셔야 될 표현이죠. promptly.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요 단어는요. 요렇게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prompt라는 단어가. 일단 prompt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떠오를 게 이제 동사예요. 이제 오형식 타동사야. 그러니까 이 prompt라는 단어는 주어 다음에 뭘 집어넣으면 동사 자리에 prompt를 집어넣게 되면 목적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요? 투부정사를 집어넣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좋니? ing가 좋니? pp가 좋니?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투부정사를 골라내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장 구조의 형태예요. 두 번째, prompt라는 단어가 뭐예요? 형태 변화하지 아니하고 뭘 쓸 수 있어요? 형용사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prompt response 즉각적인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신속한 응답이라든지 뭐 신속한 뭐 대답이라든지 뭐 빠른 결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 형태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promptly 그래서 이게 뭐로 끝나요? 부사적 형태로 끝나는데 이 promptly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재빠르게 혹은 신속하게 좋아 이런 형태야. 그래서 빨리 배달해요. 그래서 뭐 deliver promptly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survey promptly라든지 뭐 research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더 집어넣으셔야 할 표현은 요거보다는 두 번째 표현인 건데 이 promptly가 전치사 at 플러스 시간을 갖고 나오면 promptly가 at 플러스 시간을 갖고 나오면 요거는 의미적으로 뭘 써야 되냐면은 이게 promptly at 시간하고 나오면 이때는 promptly at을 갖다가 신속하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정시에 정각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promptly at 6:30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정각 몇 시에? 6시 30분 정각에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promptly at 시간하고나 뭐라고요? 정시 정각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같이 동의어를 쓸 수 있는 게 promptly at 6:30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이 단어가 precisely at 시간.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정시에 몇 시 정각에 자 뭐라고요? precisely at, promptly at 여기다가 몇 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nearly at, around at 내지는 이렇게는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놓으셔서 이 두 단어들 promptly, precisely 정시 정각에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prompt 동사로 쓰면 뭐 떠올린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다. 부사로 쓰이면은요, 재빠르게, 신속하게,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promptly at 시간 나와서 정시 정각에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셨나 확인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머지 단어들은 뭐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단어들이니까 한 번씩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휘는 끝나셨고요. 우리가 LC 표현들 한번 중요한 것들 골라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Be in the mood for. I am in the mood for Korean food today.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할 기분이다. 보통 우리가 feel like ing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뭐뭐할 기분이다. 그래서 뭐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표현 많이 써요. I'm in good, be in a mood. 내지는 be in a bad mood. 나 좋은 기분이야, 나쁜 기분이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죠? I'm in a good mood. 내지는 I'm in a bad mood. 그래서 내가 썩 좋은 상태다, 좋지 않은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기도 하는 건데, 보통 뒤에다가 for 명사를 해서 명사 하기에는 좋은 기분이다, 좋지 않은 기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실게요. 자. Be in the mood for. I am in the mood for Korean food today.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고요. 뭐 꼭 이렇게 해서 for 명사 형태가 뿐만 아니라 for eating lunch. 나 오늘 점심 먹을 기분은 아니야.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죠? 활용해서 좀 생각하셔서 쓰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저런 활용도가 꽤 많은 단어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feel like ing보다는 이 표현들 익숙하게 정리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건데 조금 어려워요. 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Be closed for today. Sorry, we're closed for today.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들을 때가 지금 다시 한번 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Be closed for today. 그렇죠. Sorry, we're closed for today. Be closed for today. 저희가 지금 있는 것처럼 be closed for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들려요? be close for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close는 뭐 여러분들 가까운 뭐 이런 의미니까 be close for 이렇게 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omething is close 명사 그럼 뭐야? 명사 근처에 있다, 가까운 명사에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도 be closed for 명사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라는 형태를 갖고 있을 때는 be closed for 요거 외에는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be close for는 닫아있다, 오늘 끝냈다라는 얘기고 be close라는 얘기는 어디에 가깝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전치사가 나올 때도 be close는 보통 close to 명사 이렇게 나와서 to 이하에 가까이 가다라는 형태로 쓰신다거나 뭐 다른 형태로 써야 되는데 be closed for, be close to, be close. 그러니까 요 발음 자체가 ED꼴과 ED꼴 요게 좀 혼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단 말씀이죠. 그래서 be close for 명사 그럼 뭐야? for 이하에 대해서 닫혀있다. 오늘은 그만 be close for today.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이라는 표현이고 be close라는 형태는 뭐뭐에 가깝다. 혹은 be close to 명사 그러면 to 이하로 가까이 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에 좀 담아놓으시기 바라겠고 요 유사 표현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오늘 일 끝났네요. 업무 끝났네요. 그럼 보통 이제 일과를 끝나다라는 표현이 보통 뭘 써요? time's up. 그래서 뭐야? 일과를 끝내다. 이런 표현들도 가끔씩 쓰이는 표현이고 자, time's up 말고도 또 많이 쓰는 표현이 뭐죠, 여러분들? 오케이. home,
for a day 이런 표현을 써서 집에 갑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home for a day, go home for a day, went home for a day. 그래서 이게 일과를 끝마치다, 그만두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ome for a day 그 다음에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표현이 뭐야? call it a day 이런 표현 쓰죠. call it a day 이런 표현 써요. 그래서 그것을 날이라 부르자 이게 아니라 call it a day. 그럼 이게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Let's call it a day, shall we? 그래서 우리 이만 그만할까요? 이런 표현인데 요 구어체적으로 할 때는 보통 그냥 call it a day,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과를 끝마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time's up이라든지 그죠? home for a day 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call it a day 이런 유사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과를 마치다, 끝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리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과 함께 같이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것들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 밀려서 이렇게 막 하루에 뭐 2강, 3강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을 딱 세팅하셔서 그 시간에 알맞게 딱딱딱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